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책은 책 완벽한 공부법입니다. 이 책은 2017년 3월에 출간했습니다. 저자는 회사 인생 공부의 고영성 신영준으로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지만 뇌과학, 행동경제학 등으로 이 책을 같이 쓰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시험, 학교생활, 직장생활 등 끝없이 공부하게 됩니다. 저자들은 과학적 접근 및 컨설팅의 노하우를 집약해서 이 책을 쓰게 됩니다. 과학적 접근을 하자는 책의 첫 목차는 믿음입니다. 저자들은 자신의 미래, 존재 능력을 믿는 자세를 우선 강조합니다. 무기력도 낙관주의도 누적되는 자세로 자기 실현적 예언을 할 것을 주문합니다. 일상 속의 끝없는 계획의 실패들이 아닌 작은 성공들에 주목하라고 합니다. 뇌는 끝없이 변화하므로 고정형 사고가 아닌 성장형 사고를 갖기를 당부합니다. 실패, 비판, 노력, 타인의 성공을 긍정적으로 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등생의 비밀은 메타인지로 공부나 일의 난이도를 어림해서 시간을 분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남과 모름의 경계는 백지에 적어볼 때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등생이 되는 방법은 과학적으로 학습법을 익히고 실력을 파악하고 직감보다 사고 과정을 추적하는 느린 생각에 힘을 기르는 것에 있습니다.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질 때 공부는 완성되며 자신이 아는 것을 타인은 알지 못한다는 지식의 저주를 이해하고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상황째로 기억하므로 오감으로 단서를 늘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집중력은 후천적인 기능으로 20대 후반까지도 성장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4개의 작업대를 가지고 정보를 점차 걸러서 장기 기억으로 이동시킵니다. 글을 머릿속으로 소리내어 읽기보다 눈으로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조금씩 여러 번 쪽지 시험을 보고 남에게 백지로 가르쳐보고 과목을 돌려가며 공부하며 자신이 주인공인 오감으로 기억하는 스토리를 만들어 기억할 것을 추천합니다. 목표는 현재를 객관적으로 보게 하고 오늘 무엇을 할지 알려줍니다. 목표가 없어도 목표를 찾는 것 자체가 훌륭한 목표가 됩니다. 타인에게 보여주려는 노력은 편법과 회피를 낳습니다. 크고 위험하고 대담한 매력적인 목표를 갖게 하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매력적인 목표는 현실의 변명이 되거나 포기를 낳으니 실현 가능한 목표를 잡으라고 합니다. 자신의 스케줄러에 시간 일별 몰입도를 파악하고 하루 중 집중이 연속되는 3시간을 확보하라고 합니다. 긴급도 중요도로 일을 4분류하여 우선순위를 배치하라고 합니다. 동기부여가 잘 된 사람들은 소속에 만족하고 어려운 과제도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정보를 깊은 수준으로 처리하고 학습 경험을 축적합니다. 뇌는 자율성을 가질 때 행복하게 미래를 그리며 똑똑해집니다. 직장이 노답이라면 내재적 동기에 불꽃을 지키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재능은 한계를 정하지만 노력은 그 한계 안에서 얼마나 성장할지 정합니다. 분야별로 필요한 시간은 다르지만 자제력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의식적이고 과학적인 연습 시간만을 의미합니다. 피드백을 통해서 자신을 꾸준히 수정해 나가야겠습니다. 뇌에겐 정보 입력보다 감정 처리가 생존에 우선합니다. 긍정과 자신감이 학습 역량을 높이는데 동아시아의 집단주의는 이를 해칩니다. 시험의 불안은 자신이 가장 망한 모습을 글로 적어보고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해소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나는 불안하다가 아니라 흥분하고 있다 등이죠. 이는 도파민 분비로 실전에 강한 사람이 인구의 50%, 연습에 강한 사람이 실전의 10%라고 합니다.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상대의 사회성을 체크합니다. 우정과 소속감은 지성과 건강을 주며 그 재료는 익숙함과 유사함과 비밀 공유에 있다고 합니다. 팀워크의 성공을 위해선 모든 구성원의 대화 비율이 비슷해야 하고 상대의 마음을 상상하고 대인관계를 높이는 7가지 기술을 익히라고 합니다.
상대를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 실수를 먼저 거론하는 인간미를 갖추고 자신의 생각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라고 합니다. 여유가 없는 일정과 예산은 섬세함을 떨어뜨립니다. 머릿속이 복잡할 땐 오히려 탁 놓으면 무의식이 명확하게 해줍니다. 카페인은 아데노신 대신에 뇌세포에 붙는 방식으로 하루 머그컵 2잔 이내면 좋다고 합니다. 운동은 뇌세포를 늘려주니 조금 숨찬 유산소로 할 것을 권장하다고 합니다. 밤잠을 충분히 자야 CREB 활성제, 단기에서 장기 기억으로 기억이 넘어가게 됩니다. 청소년은 성인보다 1시간 늦게 졸린 것이 많다고 합니다. 낮잠은 일어나서 8시간 뒤쯤 찾아오는데 25분 정도 자는 게 적절하다고 합니다. 노벨 경제학도 받은 넛지, 무언가를 콕 찔러 부추긴다는 뜻인데요. 정신력과 의지는 쓸수록이 아니라 안 쓸수록 최고입니다. 넛지의 확장으로 공간도 무의식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방의 천장이 높으면 사고력이 늘어납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집중력을 회복하는 데 20분이나 걸리게 하는 뇌에 피로를 주는 일입니다. 쉬는 시간에도 되도록 하지 말고 하루 중에 하는 시간을 정해서 하라고 합니다. 가장 규율적으로 한 분야를 파고드는 사람이 창의력이 솟습니다. 틀을 아는 자가 틀을 깨고 분야의 전문가가 분야를 융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분야와 다른 분야의 취미 사람 책을 접하고 공간을 자주 바꿔보라고 합니다. 저자가 제안하는 논문 쓰는 방법은 많이 읽고 맥락을 뽑아내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합니다. 다양한 주장이 충돌하는 오늘날 주장 근거를 파악하는 비판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답이 아니라 문제를 찾는 게 능력인 시대죠. 우리는 완전히 알거나 모를 때가 아닌 정보의 부재를 느낄 때 호기심을 가집니다. OECD 최고 문해력을 가진 2030, 최악의 문해력을 가진 5060. 노인들이 책을 읽어야겠습니다. 자신이 마음이 가는 분야부터 섭렵하고 한 권을 여러 관점으로 소리내어서 읽어보라고 합니다. 전자기기와 먼 환경에서 책 모임과 다독과 친구를 두고 싫어도 사두고 챙겨 읽으라고 합니다. 문법 듣기 읽기는 비자발적으로 자주 접하라고 합니다. 물론 접하고 싶은 것부터 접하면 되겠죠. 이렇게 관심 분야 자체가 늘어날 때 언어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해 속도가 평균 수준이 되지 않으면 우선 훈련으로 늘리라고 합니다. 어휘는 페이지당 모르는 단어 10개 아래까지는 암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문맥으로 파악하라고 합니다. 작문은 시간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은 문장 뒤로, 문장 부호로 호흡을 조절하며 문장의 응집성, 문단의 통일성을 가질 것 등을 요구하는데 이는 국어에도 통하는 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입니다. 오직 실전에 쓸 지식과 스킬만이 진정한 학습이라고 합니다. 진로 선택은 관심 분야의 책, 토론, 조언, 경험을 바탕으로 반복 연습하고 실전 학습을 하라고 합니다. 후회를 최소화해주는 의사결정법은 모두인 경우의 수를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며 기회비용과 실패비용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말하기 스킬은 따라하기, 독백하기, 청중을 둔 실전으로 길러집니다. 백지에 써낼 정도로 내용을 장악하고 발표 자료는 깔끔히 준비합시다. 회사가 힘든 이유는 집단의 의사결정 실패와 개인에 주어지는 난관 때문입니다. 개인으로서는 학습 능력, 전달의 디테일, 직급에 걸맞는 역할 수행이 필요하겠습니다. 요약 페이지입니다. 두 저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공부의 방법을 14가지 일반론으로 정리했습니다. 성장을 믿고 삶의 경계를 알며 눈으로 기억하고 성장 목표를 갖고 내재 동기를 지켜내며 과학적인 노력을 하고 감정을 먼저 처리하며 실수를 인간미로 가질 것, 여유를 가지고 운동하고 의지보다 환경을 조성하고 규율이 곧 창의력이며 독서로 비판력을 기르고 언어는 관심사로부터 늘어나며 배움은 실전을 위해 있다는 것.
이상 책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